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로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이따가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표 받아보신 형님들한테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전에는 이제 조금 등급 같은 것들이 약간 절대평가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눈에 안 차면 A등급 같은 거 안 주고 막 B등급, B-등급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A등급을 늘려가지고 오늘 가장 좋게 보는 경기 정도는 A등급을 줄만도 하다, 이렇게 좀 바꿨고요. 조금 더 이제 배당을 노리는 선택, 역배팀의 프렌 같은 거보다는 그냥 일반승까지 지르는, 뭐 이건 경우에 따라서 프렌 볼 수도 있지만은 최대 뭐 일반승까지 한번 노려보는 그런 좀 도전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뭐 느바 시즌처럼 그렇게 한번 좀 이겨 나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생방송 끝까지 참여해주시면은 분석 다 마치고 나서 그때 이제 고배당 같은 것들 한번 오늘의 추천 고배당 경기 그런 것들 오픈해보려고 하니까 많이들 끝까지 한번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오늘 한번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경기 시카고 컵스 대 피츠버그인데, 제가 지난 경기 때 스킨스의 데뷔전이다 이러면서 이날 막 저스틴 스틸이랑 붙었거든요. 사실 경기 내용은 스킨스도 4이닝까지 잘 버텼는데 그 이후에는 무너졌었고, 저스틴 스틸도 금방 좀 쳐맞았습니다. 그래갖고 7.5 기준점이었는데 그 경기가 저는 언더를 봤는데 오바가 떠버렸죠. 스킨스는 생각보다는 데뷔전에서 조금 헤맸었다. 데뷔전에서 4이닝 동안 홈런도 한 번 맞고 3실점, 삼진은 7개나 잡긴 했는데 볼넷도 2개 내주면서 이런 스트라스버그 이후 최고의 투수 유망주다, 이런 수식어에는 조금 모자란 활약이긴 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가진 공 같은 것들이나 뭐 가진 어느 정도 뭐 구위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조금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조금 안 좋았다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인상 깊게 보기는 했습니다. 스킨스가 쳐맞은 게 오히려 더 눈에 들어왔던 날이었는데, 두 번째 경기도 시카고 컵스를 상대하는 입장이고요. 자, 이제 카일 핸드릭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들 가운데 가장 빠른 평균 구속을 가진 스킨스와 가장 느린 87.9마일입니다. 올 시즌 평균 구속이 핸드릭스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이 핸드릭스는 뭐 구위 같은 것들은 스킨스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태 뭐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먹고 살아왔었다. 이 친구가 올 시즌에는 실점도 그냥 대놓고 많다. 지금 시즌 방어율이 10.04예요. 뭐 직전 경기는 5이닝 실점으로 나름대로 버티긴 했지만은 작년에도 3점대로 좋았는데 올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핸드릭스가 자랑하는 체인지업, 사실 류현진 선수랑 어느 정도 닮아있는 부분도 있어. 핸드릭스가 체인지업을 둘 다 잘 던진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태 핸드릭스의 체인지업이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플러스 구종을 이렇게 보이다가 한번 이렇게 절었던 적도 있었고, 작년에도 뭐 플러스 12 정도로 좋았는데 올 시즌에는 이 구종 가치가 마이너스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피안타율도 2할 4푼 5리로 예년에 비해서 확연하게 많이 뛰어 올랐다. 안 그래도 지금 싱커가 88마밖에 안 나오고 별로 안 좋은 공인데 체인지업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친구의 주력 구종들이 많이 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경기력이 지금 꽤나 떨어졌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 내일 이렇게 양팀 다 빠따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최근에 양팀 다 7.5 기준으로는 오바 게임이 언더보다는 많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들어오고, 그나마 이제 조금 핸드릭스한테 희망적인 부분이라면은 이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 피츠버그 애들한테는 174타석 동안 2할 2푼 9리로 그래도 나름대로 잘 막아왔다. 아무래도 핸드릭스가 지금 C컵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마지막 선수이기도 하고, 컵스에서 오래 몸담은 만큼 피츠버그 애들을 많이 상대를 해왔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누적치가 많기는 한데, 근데 여태 핸드릭스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때도 많이 섞여 있는 거라 가지고 저는 이거를 신뢰하기보다는 오늘 저는 한번 피츠버그 쪽에다가 오바를 선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기가 피츠버그 프렌 같은 거 그냥 약간 안정적인 선택, 그런 것들을 노려볼 만한 경기이긴 한데 그냥 지르겠습니다. 피츠버그 일반승까지 한번 질러보도록 하고, 여기에는 양팀 다 최근에 빠따가 굉장히 별로이기는 해요. 근데 나는 얘네들의 지금 안 좋은 빠따 양상보다도 사실 선발 투수 리스크를 조금 더 보는 입장이라 가지고 저는 오바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 경기, 휠러가 나오는데 휠러가 직전 경기도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상대가 또 제이크 어빈입니다. 이 제이크 어빈도 지금 워싱턴 선발 투수들 가운데서는 거의 뭐 한 두 번째 정도로 잘하고 있죠. 저는 트레버 윌리엄스가 올 시즌 이닝은 많이 못 먹지만은 되게 안정적으로 잘 막아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두 친구가 지난 시즌 때 좀 비슷비슷했었어요. 둘 다 그냥 애매하게 뭐 4점대, 5점대 이렇게 해주다가 종종 잘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둘 다 올 시즌에 괜찮은 면들이 있더라. 특히 어빈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 7이닝 2실점. 얘가 직전 경기를 잘하기 전까지 그전 3경기를 4.2이닝 6실점, 6이닝 2실점, 5이닝 4실점. 6이닝 2실점도 마이애미 상대로 잘한 거였거든. 그래갖고 오락가락 했었어요. 요즘에 실점도 좀 많아지고. 근데 내일은 필라델피아를 만난다. 필라델피아가 어제 좀 이제 막바지 때는 매치를 따라잡긴 했지만은
사실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휠러가 나오고, 휠러가 가끔 뭐 지난 경기처럼 마이애미 같이 좀 얼토당토하는 상대에 처맞는 양상도 조금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이언 컨텐더죠. 특히나 직전 경기 또 원정이기도 했는데, 올 시즌의 휠러가 홈에서는 1.44, 원정에서는 4.09, 시즌 9경기나 치르고 이닝 누적도 53이닝이나 되는데, 휠러가 홈이랑 원정 격차도 상당히 있거든요. 나는 일단은 필라델피아의 휠러를 또 좋게 보겠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선택인데, 필라델피아 빠따 올 시즌에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워싱턴은 최근에 이렇게 빠따가 하락세가 약간 있었다는 것들. 저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쪽을 좀 좋게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휠러 역시 워싱턴 애들을 잘 상대를 해왔다. 통산 125타석 동안 피안타를 2할 1푼 3리, 굉장히 상대를 잘 했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쪽 보고 최대 마행까지 한번 놀려보려고 하는데, 어빈 역시나 올 시즌에는 상당히 괜찮아요. 제구도 좋아졌고, 포심이나 커브 이 두 원투펀치가 상당히 낮은 피안타율을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나는 근데 그것보다도 필라델피아 빠따의 응집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내다보고 싶고, 저는 필라델피아 쪽에다가 한번 마행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빈 역시나 이런 리스크는 있어요. 낮 경기 때는 좋았는데 밤 경기 때는 또 통상 안 좋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내일 이렇게 어빈 같은 경우는 좌타자한테 약한 양상이 있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라인업 보면은 슈아버, 뭐 하퍼, 마쉬, 스폿 이런 친구들 다 좌타자거든요. 지금 상당히 이게 좌우 놀이를 잘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에도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티모어 대 시애틀 경기는 저는 좀 패스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게 일단 내일 볼티모어가 민즈일지 잘 모르겠다. 볼티모어 선발도 뭐 알버트 수아레즈가 나올지 아직 조금 불투명하고, 브라이스 밀러도 요 시즌 괜찮습니다. 특히 포심이 이렇게나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구도 흔들리고, 그리고 뭐 배럴 타구라든지 잘 맞은 타구 비율도 꽤나 높고 해가지고, 저는 요즘에 브라이스 밀러는 팀 분위기랑 같이 조금 내려오는 양상이 있다. 특히 얘가 좌타자랑 우타자 상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내일 이제 볼티모어의 예상 선발 명단 같은 거 보면은 볼티모어의 좌타자가 상당히 많은 라인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볼티모어의 올 시즌 빠따도 무섭고, 브라이스 밀러가 정면 승부하다가 살짝 좀 털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존 민즈 역시나 첫 경기는 잘했는데 두 경기 때는 또 뭐 사실점이나 해주면서 올 시즌에 두 경기밖에 소화를 안 했고, 되게 좀 까다로운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빠따상으로는 시애틀보다는 볼티를 좋게 봐야 되는데, 이 볼티모어 역시 내일 이렇게 빠따가 되게 안 좋게 찍히기도 하고, 시애틀이 사실 요즘 빠따 분위기상으로는 좀 올라왔거든요. 올라와봤자 확연하게 볼티보다 떨어지긴 하지만은, 볼티모어가 저번에 토론토한테도 마지막에 이제 러치맨의 투런덕에 역전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답답한 양상이었어요. 그냥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이 경기는 별로 안 가고 싶어. 나는 양키스 대 화이트삭스. 요즘에 양키스가요, 소토는 부진하단 말이야. 소토가 최근 25타석 동안 4만타밖에 못 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소토는 뭐 장타도 가지고 있고, 출루율이 상당히 좋은 선수여가지고 뭐 다른 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에런 저지가 엄청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소토가 조금 떨어지는 건 아쉬워. 그래도 어제처럼 그 볼피 같은 애들이 엄청 잘해주기도 하고, 양키스 요즘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 양키스가 미네소타 상대로도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었는데, 미네소타와의 이런 3연전을 1실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기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에 양키스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내일은 코르테스가 나오는데, 올 시즌 양키스 선발진은 지금 게릿 콜이 없잖아요. 게릿 콜이 없는 와중에 양키스 선발진들이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 이 코르테스가 시즌 방어율이 4.0이야. 이닝도 많이 먹고 있고, 그 삼진 숫자가 두 번째로 높고요. 볼넷도 두 번째로 적게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WHIP 같은 건 우수하거든요. 피홈런 7방 맞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또 화싹 역시나, 화싹은 또 큰 거 한 방은 좀 없는 팀이고, 지금 시즌 32홈런으로 홈런 60개인 양키스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코르테스가 일단 위기를 많이 안 준다는 점, 그런 거라든지, 홈런이 약점인데 화이트삭스 빠따는 그렇게 강점이 많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다, 이런 것들도 있고, 이 마이크 클레빈저가 작년에 화싹 에이스였는데요. 올 시즌에는 이제 부상 때문에 시즌 출발도 조금 늦었었고, 출발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닝 소화도 좀 적게 하고 있고, 지금 두 경기 동안 2이닝 4실점, 4.2이닝 실점밖에 못 먹어가지고 클레빈저는 조금 위태위태한데, 특히나 이 클레빈저가 양키스 애들한테도 이렇게 약한 면모가 있거든요. 통상 48타석 동안 2할 7푼 9리,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반면에 코르테스 같은 경우는 60타석 동안 1할 8푼 9리, 이렇게 좀 차이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양키스 승을 지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네요. 저는 양키스 쪽 보고, 그리고 마행까지도 내다 본 다음에 오바도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토가 좀 못 살아나오는 게 아쉽기는 한데,
양키스가 사실 기회도 잘 만들어. 저는 요즘에 양키스 경기 되게 좋게 보고 있고, 특히 뭐 내일 이렇게 우한투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하게 되면은 빠따가 또 불을 뿜는다,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한번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걱정이기는 해요. 최근 양 팀이 8.5 기준으로는 이렇게나 언더 게임이 더 많았다, 이런 것들은 걱정이긴 한데, 클레빈저도 작년 클레빈저처럼은 안 보이고, 코르테스도 양키스 선발 가운데 가장 방어율이 높은 만큼 어느 정도 점수는 줄만도 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바도 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 이거 토론토 대 템파베이도 있는데, 나 좀 피하고 싶네. 이거 나는 결국에는 토론토 빠따를 못 믿는 게 가장 커. 그리고 크리스 배싯도 오락가락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배싯이 계속 선발 등판이 밀려가지고 이제야 나오는데, 배시시 올 시즌 방어율 5.06이죠. 근데 직전 경기나 그 전 경기는 6이닝 3실점, 6.1이닝 2실점, 이 정도로 괜찮게 해주긴 했단 말이야.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던 싱커. 이 친구가 구종을 8개나 던질 정도로 상당히 툴이 많은 선수인데, 이 친구의 최고 장점이었던 싱커가 지금은 늘 이렇게 플러스 피치였는데 마이너스 3이에요. 장타도 많이 맞고 피안탈도 높고 이런 형편이어가지고 배시시 올 시즌은 확실하게 흔들리고 있다. 근데 또 얘는 한편으로는 통산 이렇게 홈이나 원정 차이도 많이 나고, 특히 작년에 이게 되게 심했었어요. 올 시즌에는 그냥 홈이나 원정이나 다 쳐맞는데 통산 홈에서 잘하기도 하고, 이게 좀 의심스럽네. 그리고 템파베이 알렉산더도 원래는 불펜 투수였는데 올 시즌에는 선발로 땜빵을 하고 있다. 근데 뭐 딱히 믿을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요. 시즌 방어율도 5.45고 둘 다 그러니까 시즌 방어율 5점대로 안 좋은 애들인데, 양팀 다 요즘에 빠따가 썩 좋지가 않거든요. 특히 토론토는 최근 3경기 동안 2안타, 8안타, 5안타 이렇게 치면서 지난 이제 한 일주일 전보다도 타율이 이런 OPS가 더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걱정입니다. 이제 배식 같은 경우는 템파베이 얘들한테 피안타율 같은 거 상대 전적이 뭐 한 2할 때 초반으로 좋기는 한데, 난 그냥 양팀 다 빠따를 지금 잘 못 믿겠어. 그나마 이제 빠따를 더 믿으려면은 난 템파 쪽이긴 한데 알렉산더도 못 믿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미네소타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양키스 상대로 엄청난 빈타에 시달렸었고, 내일도 이제 리처더슨이 나오긴 하는데 얘가 약간 좀 이제 데뷔발을 받았었죠. 올 시즌 이제 첫 한 4경기 동안 되게 잘했었어.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3.2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나름대로 잘했었는데 직전 경기 토론토한테 4.1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었거든요. 좀 신인급 투수가 한번 고전한 바가 있었다는 거, 직전 경기 때. 반면에 트리스탄 맥켄지는 원래 제가 2020년에 클리블랜드 에이스라고 했잖아요. 요즘에 슬슬 이닝도 많이 먹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5이닝 2실점, 4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6.2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최근 확실히 나아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시즌 방어도 3.54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맥켄지가 통산 또 미네소타 애들한테 좋아. 이게 클리블랜드랑 미네소타가 지구 라이벌 매치인데, 이 트리스탄 맥켄지가 미네소타 애들을 109타석 동안 175로 상당히 제압을 잘 해왔다. 그리고 미네소타는 양키스와의 시리즈에서 3경기 동안 1득점에 그쳤다. 그 정도로 지금 미네소타 빠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미네소타가 지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사이에 OPS가 729에서 702까지 그야말로 엄청 못 쳤습니다. 저는 클리블랜드 쪽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맥켄지가 한창 좋았을 때보다도 떨어졌다는 거, 아무래도 뭐 수술의 여파도 있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요즘은 회복세에 있기도 하고, 저는 한번 맥켄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마이애미 대 매츠는 이 경기도 저는 패스할 예정이에요. 오늘 경기 좀 패스하는 경기가 많은데, 일단 러자도가 그 시즌 초반에는 마이애미 에이스 롤을 맡아야 됐었는데 되게 못했었죠. 그러다가 마이너리그 갔다 오고 부상자명단 갔다 오고 하면서 직전 경기는 5.2이닝 2실점, 필라델피아한테 상당히 잘했었어요. 그 경기가 되게 좀 투수전 양상이었는데, 근데 러자도가 그 경기를 89만 던지고도 5.2이닝을 먹었거든요. 삼진 8개 잡고. 그래서 109 정도 던지게 한다면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말 그대로 마이너리그를 엄청 평정을 하고 왔거든, 그야말로. 그리고 크리스티안 스캇, 이 친구는 올 시즌에 이제 좀 올려서 쓴 신인 선발인데 마이너리그 괜찮게 던졌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올라가서도 지금 2경기 동안 2.84, 삼진 14개, 뭐 볼넷 3개, 피홈런 1방,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언더 보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기준점을 7.5밖에 안 주더라고. 뭐 양팀 다 이렇게 빠따나 하위권 팀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있는데요. 사리고 싶네. 매치는 어제 불펜 많이 썼고 마이애미는 한 경기 쉬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펜도 마이애미가 우수한 부분도 있고, 선발 투수 차이도 그래도 러자도가 보여준 게 많은 것 같다. 이런 건 있는데, 양팀 다 빠따 차이도 이렇게 좀 나는 편이고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자, 애틀랜타 대 샌디에고 경기. 애틀랜타가 여전히 이런 언더 게임 양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최근 10경기 동안 8.5 기준으로는 언더가 9번이다.
샌디에고도 언더가 6번이나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 애틀랜타가 빠따가 지금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최근 10경기 중엔 6번 이기고, 그래도 빠따가 뭐 2할 3분 1, 2 정도로 아주 못 치지는 않아. 뭐 몰아칠 때도 언더 게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내일은 맥스 프리드입니다. 맥스 프리드 여기 적힌 것처럼 최근 6경기 동안 40이닝 먹으면서 1.79 아주 좋은 상태예요. POPS도 431밖에 안 돼. 그야말로 상대를 아주 조져놓고 있는데, 딱 한 번 이제 털렸던 게 7이닝 4실점. 이 경기도 7이닝이나 먹고 잘했던 경기야. 시즌 이제 두 번째 경기 때 4.1이닝 8실점, 첫 경기 때 0.2이닝 3실점 이렇게 못해서 그런데, 그 이후로는 프리드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직전 경기는 또 7이닝 동안 노히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고, 반면에 이제 맷 월드론 같은 경우는 너클볼러인데, 원래 제가 너클볼러로서 이렇게 포수를 많이 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히가시오카랑 할 때가 그나마 좋다고 했는데, 요즘엔 또 보니까 히가시오카랑 할 때도 쳐맞아가지고 포수 궁합도 5.09까지 올라왔어. 한마디로 이 월드론의 이런 너클볼을 샌디에고 포수들이 잘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그림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 선발 투수 차이가 명확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월드론의 너클볼이 내일 말을 잘 들어가지고 애틀랜타 타자들이 조금 헤맬 수도 있겠지만은, 맥스 프리드 역시 통산 샌디에고 빠따들한테 69타석 동안 210으로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어지간해서는 프리드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일 또 이렇게 빠따 차이도 꽤나 특정 조건들 속에서 있다고 하고, 저는 이 경기 한번 애틀 쪽에다가 마헨 그리고 언더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보는 건 아무래도 애틀랜타가 상대를 패더라도 언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일 경기 애틀랜타가 8.5 언더가 나면요, 최근 10경기 8.5 기준으로 죄다 언더가 되는 셈이에요. 물론 그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애틀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자 대 오클랜드. 오클랜드가 한참 괜찮았었어. 제가 뭐 지난주에는 오클랜드가 최근에 OPS도 상승세, 그리고 뭐 불펜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왔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알렉스 우드가 나옵니다. 일단 알렉스 우드 그렇게 못 믿죠.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싱커가 그나마 장점이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싱커가 마이너스 구종이다. 싱커의 피안 타율이나 장타율도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 제구도 불안에 떨고 있고, 그나마 가끔 잘 막아줄 때가 있기는 한데 어지간해서는 지금 망가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반면에 콜 레이건스는 이제 구속 상승을 바탕으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올 시즌에는 플러스 6 정도로 피안 타율도 상당히 떨어졌고, 그리고 보좌해주는 구종인 체인지업도 계속해서 플러스 구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던지는 포심이나 체인지업, 이 두 가지 구종이 모두 다 낮은 피안 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 만하고요. 그리고 레이건스도 포수를 조금 탑니다. 이 캔자에 싱어라든지 레이건스라든지 이렇게 좀 포수를 타는 애들이 꽤 있어요. 어떤 친구는 살바도르 페레즈랑 할 때가 좋은 애도 있는데, 어쨌든 레이건스도 페르민이랑 할 때가 1.46으로 좋았다. 아침에 가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포수가 페르민인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양팀 모두 다 최근에 빠따가 이렇게 하향세였다. 좌완 상대로 홈에서 썩 좋지는 않지만은 밤 경기까지 가미를 하면은 그래도 평소보다는 좋아지는 편에 속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 오클랜드는 좌완투 상대로 원정 밤 경기 안 좋은데, 요즘에 오클랜드가 최근 7경기 동안 7안타, 9안타, 8안타, 9안타, 최근 3경기는 7안타, 2안타, 4안타. 엄청 부진해요. 오클랜드 빠따가 또 식을 대로 식었다. 한때는 살아났긴 했었는데, 양팀 다 최근 빠따는 오클랜드가 이렇게 안 좋았고, 캔자도 3경기 동안 6안타, 5안타, 6안타 이렇게 안 좋았어가지고, 저는 캔자 쪽에다가 그냥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오클랜드가 최근에 8.5 기준으로는 오바가 되게 많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뭐 신경 쓰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레이건스도 기분 좋은 거라면은 이 오클랜드를 상대는 얼마 안 했어요. 19타석밖에 안 냈는데 피안타를 한 방도 안 맞았다, 오클랜드 애들한테는. 이런 것들도 뭐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캔자 쪽에다가 언더 마헨까지도 한번 내다볼게요. 다음 경기 이제 텍사스 대 천사 경기인데, 일단 요즘에 텍사스 빠따는 되게 별로죠. 지금 콜로라도와의 시리즈부터 텍사스가 이 빠따가 정말 말을 안 듣고 있는데, 텍사스 최근 6경기 동안 5안타, 8안타, 9안타, 4안타, 7안타, 7안타. 그 직전 경기 때 존 그레이가 활약을 해주면서 연패는 벗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텍사스 빠따는 좋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천사는 최근 2경기 12안타, 14안타 쳐주면서 안 좋았던 빠따 흐름을 나름대로 깼어요. 그리고 내일 선발도 히니 대 앤더슨. 타일러 앤더슨이 그 저저번 경기 때는 말로 홈런 맞고, 직전 경기 때도 6.2이닝 동안 3실점 정도 해주고, 실점이 다소간에 많아지긴 했는데, 시즌 방어율이 그래서 2.92까지 오르긴 했지만은 히니보다는 좋아요. 그리고 뭐 이런 투구 스타일상 텍사스 애들한테는 좋은 면모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히니가요 2022년에 굉장히 잘했는데 그때랑 똑같습니다. 여전히 포심에 기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포심의 구속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올 시즌 평균 구속이 91.2마일밖에 안 되고, 그냥 히니는 나는 별로 칭찬할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네. 물론 뭐 요상하게 막아가지고 최근 3경기 동안은
7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잘해주긴 했는데 상대 팀들이 워싱턴, 오클랜드, 콜로라도 이런 팀들이어가지고 히니가 그렇게 뭐 아주 효율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앤더슨은 올 시즌에 포심이 조금 죽은 것들, 뭐 작년보다 좋아지긴 했는데 포심이 조금 죽은 거, 그리고 체인지업이 여전히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저는 이 경기 한번 천사 쪽으로 보려고 해요. 이런 경기들이 딱 그냥 천사의 플랜 볼까 하다가 그냥 역배까지 질러버리는 천사의 일반승까지 한번 내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한편 저는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언더 보는 거는 일단 텍사스 바다가 별로 말을 안 듣는다는 거 그거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천사 역시나 아주 올 시즌에 뭐 득점이 많다거나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히니도 요상하리 많지 뭐 최근 3경기는 선적이 좋기도 하고 또 한번 요상하게 막아주리라는 그런 믿음도 가져보면서 언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더슨이 100타석 동안 287 히니가 28타석 동안 370 이런 식으로 둘 다 상대 전적은 안 좋은 편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언더 보실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다음 이제 휴스턴 대 미러키인데 헌터 브라운이 나오죠. 올 시즌에 가장 실망스러운 선발 중에 한 명인데 워낙에 휴스턴이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줄 만한 투수가 없다 보니까 브라운한테 한번 또 선발 자리를 맡기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친구가 땅볼 비율이 52.5%나 되는 상당한 땅볼 투수인데 지금 올 시즌은 47.6%밖에 안 돼. 땅볼도 고장 났고 패스트볼의 구속도 지금 최근 3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었고요. 그냥 지적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투수야. 그냥 단적으로 올 시즌 방어율이 7.79고 지금 직전 경기 때 5이닝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거는 디트로이트였다. 디트로이트 빠따는 안 좋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고 미러키 빠따랑 디트로이트 빠따는 급이 좀 다르죠. 그리고 페랄타 요즘에는 페랄타가 다소간의 실점이 많아지긴 했었어요.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심 역시나 계속해서 플러스 구종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플러스 0 딱히 큰 장점이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선발상의 우세는 페랄타 쪽을 봐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난 이거 그냥 헌터 브라운을 못 믿는 게 커서 그렇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바도 생각을 합니다. 헌터 브라운은 아마 털려줄 거고 프레디 페랄타로 요즘에 실점이 좀 많은 만큼 아주 크게 믿음은 안 간다. 그리고 휴스턴이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최근 8경기 뭐 7승 1패 이렇게 많이 회복세에 있는데요. 특히나 카일 터커 같은 애들이 메이저리그 최다 홈런 지금 선두에 있기도 하고 요르단 알바레즈가 살아나다가 또 죽었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심쩍기는 한데 반대로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는 최근 3경기 14만타, 10안타, 14만타 이렇게 쳐주면서 8.5 기준으로도 양팀 다 꽤나 오바를 볼만합니다. OPS도 이렇게 상위권인 팀들 간의 대결이고 내일도 딱히 이렇게 컨디션 OPS도 크게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다.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선발도 조금 못 믿었고 특히 헌터 브라운 쪽이 많이 못 믿었고 그래갖고 저는 밀키 쪽에다가 마행까지 보는 한편 그리고 오바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네요. 이 경기는요. 양팀 다 그 휴스턴은 홈, 미러키가 원정인 경우는 타율이 2할 6푼이 둘 다 넘습니다. 홈런도 둘 다 50개를 넘긴 팀이기도 하고 마행까지도 한번 볼게요. 마행 보는 거는 그냥 한번 질러보는 거고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보스턴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저는 패스할 거예요. 일단 카일 깁슨 최근 5경기 동안 30이닝 평균적으로 6이닝 먹어주면서 방어율이 2.10이다.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어디까지나 저는 이 친구는 뭐 어지간한 팀에 3, 4, 5선발 정도 하위권 프론트 라인이 아니라 하위권 선발을 도는 그런 수준에 그친다고 했었고요. 보스턴의 베요 같은 경우도 올 시즌에 좀 말을 안 듣습니다. 특히나 싱커가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땅볼 비율도 많이 떨어졌고 약간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베요는 뭐 최근 3경기 동안 5.1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도 회복세에 있기는 한데 반대로 깁슨 역시 요즘에 꽤나 잘 버텨주거든요. 그래서 선발 분위기도 둘 다 나쁘지도 않은 편이고 그래서 언더를 보자니 이게 7.5를 줬단 말이죠. 7.5 기준으로는 세인트루이스는 요즘에 오바가 많고 보스턴은 언더가 많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최근 5경기 12안타, 11안타, 10안타, 12안타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직전 경기는 9안타 치기도 하고 이렇게 빠따 분위기도 세인트루이스가 많이 나아졌단 말이야. 최근 4경기 연속 홈런에다가 반대로 보스턴은 근데 지금 9경기째 2자릿수 안타를 못 치고 있고 빠따를 둘 다 못 믿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둘 다 좀 회복세에 있긴 한데 선발 투수는 꽤나 괜찮고 빠따는 둘 다 분위기가 그래도 회복세에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다리가 잘 안 맞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카일 깁슨이 보스턴 애들 상대로는 좋지가 않았다. 통산 50타석 동안 2할 9푼 8리 거의 3할 가까이 쳐맞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대 디트로이트 대결인데요. 타릭 스쿠발이 등판을 하네요. 지금 메이저리그 이런 투수 파워 랭킹에서 스쿠발이 2등입니다. 2등. 그 정도로 지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타릭 스쿠발이.
내일 이제 라인 넬슨이 나오는 애리조나랑 이렇게 상대를 하는데, 라인 넬슨도 올 시즌 방어율 5.33 좋지가 않고, 얘는 작년부터 두드러지는 점이 이렇게 홈이랑 원정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올 시즌은 이제 원정에서 조금 망한 면모가 있는데, 홈에서는 7점대, 원정에서는 3.36으로 거의 뭐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내일 또 홈등판인데, 라인 넬슨을 일단 조금 못 믿어요. 이래갖고 올 시즌에 뭐 구속도 조금 살아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 쳐맞으면서 구속 상승으로 포심이 좋아진 거, 패스트볼 좋아진 것들도 많이 까먹었어. 이런 구종 가치도 그냥 포심이 0 정도로 적당한 평가 받고 있기도 하고, 라인 넬슨은 일단은 그렇게 안 믿고 싶고요. 디트로이트는 타릭 스쿠발 제가 여기 뭐 적은 대로 팔꿈치 수술 이후에 구속도 살아나고 볼넷도 개선이 되면서 그냥 타릭 스쿠발 단적으로 잃었습니다. 제가 맨날 이거 빨간색이 좋은 거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다른 거 볼 거 없이 얘가 부상 전이랑 부상 이후에 얼마나 다른 투수가 됐는지 그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빨간색이 많을수록 좋은 건데요. 보시다시피 작년에는 얼마 안 던지긴 했지만은 이 팔꿈치 수술 이후에 지난 2년 2023년 2024년에는 그야말로 진한 빨간색이 되게 많아요. 한마디로 리그 정상급 투수가 됐다는 거고, 특히 올 시즌이나 작년에 모두 다 이렇게 삼진 비율, 그리고 볼넷 비율, 헛스윙률, 그리고 존 밖의 헛스윙률, 이런 것들에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 투수가 됐고요. 올 시즌에 이렇게 배럴 타구 컨트롤도 잘해주고 있다. 정타를 많이 안 내주는 부분들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선발은 무조건 타릭 스쿠바를 우위로 봐야 됩니다. 빠따가 사실 이 디트로이트를 못 믿기는 해요. 제가 저번 경기인가? 마이애미 상대로 디트로이트가 해줄 거다 이랬었는데, 그날 디트로이트 빠따가 7안타를 치고도 0득점에 그쳐가지고 그냥 망가졌거든요. 최근 4경기 동안 6안타, 8안타, 4안타, 7안타 별로 못하고 있어. 근데 뭐 애리조나도 최근 2경기 6안타, 6안타로 신시내티한테 맥을 못 추기도 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디트로이트 빠따도 좀 못 믿어가지고 한번 언더 생각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승패 방향성은 디트로이트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가 빠따를 못 믿어서 그렇긴 한데, 타릭 스쿠발의 역투를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디트로이트 뭐 일반승 괜찮고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한번 마행까지 욕심내볼까, 그냥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또 이게 원정은 그래도 홈마에는 빡센데 원정마에는 볼만도 하잖아요. 저는 타릭 스쿠발 쪽에 디트로이트 쪽으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하고요. 마행까지 내다볼게요. 다음 다저스 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다저스가 어제 타일러 글래스노우가 무너졌습니다. 다저스의 지금 1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글래스노우가 무너졌는데, 그 주범이 바로 신시내티에서 이런 리드오프 홈런을 쳤던 윌 벤슨이 어제 다저스 상대로 리드오프 홈런을 치기도 했지만은 작년에 다저스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다저스의 좋은 면모도 있었고, 엘리 데라크루즈가 어제 한 경기 4도루 경기 정말 좋은 활약을 했었죠. 안타도 많이 치고 하면서 신시내티의 그야말로 주인공이었었는데, 신시내티 친구들이 다저스 상대로는 좋은 면모가 있다. 그리고 이 팩스턴 역시나 올 시즌에 괜찮게 맞고는 있어. 방어율 2.58로 훌륭하기는 한데, 지금 뭐 볼넷도 많아지고, 이 친구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였던 삼진 비율도 엄청 떨어지고, 팩스턴이 꽤나 좀 흔들리고 있어요. 투구 내용보다도 오히려 방어율이 좋은 상황이야. 그래서 약간 저는 결국에는 팩스턴이 털릴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 친구가 원래 옛날에 선발로서 좌한 선발인데 98마일 정도의 평균 페스티벌 구속을 가졌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지금 93.5마일밖에 안 나오고 있다. 작년이랑 비교를 해도 2마일가량 감소를 했다. 근데 얘는 포심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심한 친구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저는 결국에 팩스턴은 내리막길을 걸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프랭키 몬타스도 원래는 이제 싱커 같은 거를 많이 던졌는데 싱커 구속이 감소를 하면서 포심으로 갈아탔다.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팩스턴에 대한 지적 많이 했잖아요. 근데 몬타스도 좋게 볼 여지가 별로 없고, 몬타스는 또 다저스 애들한테 굉장히 많이 쳐맞았어요. 통산 몬타스가 63타석 동안 다저스한테만 4할 1푼 8리 이 지경이어가지고, 그냥 내일 경기 나는 오바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조금 난타전 양상 기대를 해보고, 뛰는 야구 기대를 해보고, 이렇게 또 양팀 다 OPS가 굉장히 높게 찍힌다. 컨디션 OPS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 경기인데, 카일 해리슨 샌프란시스코가 믿어주고 있는 좌한 영건이죠. 지금 시즌 방어도 3.42 정도로 괜찮고, 사실 지적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좌우 타자 편차가 심하다, 포심의 의존도가 좀 이렇게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포수도 탄다. 그 두점 포수인 베일리랑 할 때보다 블레이크 사보리랑 할 때가 이렇게 좀 더 좋았다는 거, 홈이랑 원정 편차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뭐 해리슨을 딱히 지적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요즘에 근데 콜로라도 애들이 너무 잘 치던데 나는. 뭐 라이언 펠트너는 요즘에 콜로라도가 지금 연승인 중이잖아요. 연승하는 동안 이 선발진들이 되게 잘해줬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펠트너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텍사스한테 6이닝 2실점으로 굉장히 잘했는데,
콜로라도 요즘에 선발진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냥 이거는 난 콜로라도 애들이 요새 너무 잘 쳐. 지금 7연승 중에다가 그 7연승 기간 동안 14안타, 10안타, 14안타, 7안타, 9안타, 10안타, 12안타. 이게 샌디에고 원정, 콜로라도 홈구장 쿠어스필드는요 엄청난 타자친화 구장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샌디에고의 페코파크는 투수친화 구장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 가서도 콜로라도 애들이 굉장히 잘 쳤다. 요즘에 콜로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나는 그냥 그거 하나 믿고, 왜냐면 반대로 샌프란시스코는 그 콜로라도가 7연승 기간 동안 제가 성적 말씀드렸는데, 빠따 성적 말씀드렸는데, 샌프란시스코는 그 7경기 동안 7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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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안타, 6안타, 9안타, 7안타 엄청 못 치거든요. 이정우 선수 부상도 그렇고, 콜로라도 빠따 분위기가 훨씬 더 나은 상황이고, 콜로라도의 요즘 선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도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 한번 콜로라도의 역배 같은 거 보려고 해요. 좀 안정적으로 하신 분들은 프랭까지 보시고, 저는 생역배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오바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콜로라도의 이런 좋은 빠따 폼으로 페리슨을 괴롭혀준다는 거, 이 펠트너 역시나 아주 막 깔끔하게 무실점으로 막는다든지 그런 양상까지는 아니야. 시즌 방울 5.20이고 올 시즌에는 오히려 쿠어스보다도 원정에서 안 좋은 면모도 있습니다. 홈에서는 3.94, 원정 5.90으로 그런 면모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7.5밖에 안 줬기 때문에 오바도 좋게 보도록 할게요. 콜로라도 빠따 생각했을 때는 오바도 괜찮고, 샌프란시스코도 아주 막 빈타에 득점 못 내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 7.5는 꽤나 완만해 보이네요. 샌프란시스코가 제가 아까 요즘에 막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하루 빼보면 다 홈런 치기는 했어. 그런 것들도 한번 믿어보면서 저는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콜로라도 역배에다가. 자, 느바가 요즘에 진짜 개판이야. 제가 이제 직전 경기 때 인디애나 뉴욕 시리즈를, 이 뉴욕이 아누노비가 없으면서 애들이 상당히 많이 지쳤구나, 48분씩 다 갈았을 때도 있고, 뉴욕이 아무래도 인디애나는 9인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뉴욕은 7인 로테이션을 돌린다, 이러면서 선수들이 갈릴 수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그 와중에서도 아누노비나 미첼 로빈슨이 이탈을 하면서 더 쓸 선수가 부족했던 뉴욕인데, 아치우아라든지 맥브라이드의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특히 직전 경기 때 뉴욕 닉스가 맥브라이드를 중용을 하면서 되게 좀 편한 경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가 121대 91로 뉴욕이 진작에 앞서나가는 경기였었잖아요. 저는 사실 뉴욕이 좀 끝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뉴욕이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반면에 인디애나는 이날 되게 못했었죠. 특히 야투 시도가 72개밖에 안 됐고, 결정적으로 리바운드 차이가 엄청 났었어요. 인디애나의 리바운드가 29개, 뉴욕 닉스가 53개로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차이가 났거든요, 리바운드가. 특히 뉴욕의 오펜이 20개. 이 하텐슈타인이 오펜을 12개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확연하게 일단 높이 차이가 있다. 인디애나도 물론 체구라든지 운동 능력이나 좋은 애들이 많이 있는데 뉴욕의 이런 근성을 전혀 못 따라잡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얘기할만 하고, 인디애나는 70번대 정도밖에 못 던졌고 뉴욕은 100번을 던졌단 말이죠. 아무래도 오펜을 많이 잡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치열한 경기 양상이라면 인디애나의 홈에서도 뉴욕이 분전해줄만 하다. 굳이 지난번 경기처럼 막 브런슨이 44득점 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저는 꽤나 비벼줄 것 같아요. 지금 직전 경기도 알렉 벅스 벤치 스코어로서 알렉 벅스가 18득점 30초 5개 꽂아주면서 정규 시즌에도 이적 이후 이런 활약을 못했는데 이렇게 딱 벤치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 디빈첸조나 다른 애들이 조금 헤맬 때 그때 알렉 벅스 같은 애들이 나타나서 해줄 것 같아. 그런 옵션이 생겼다는 것도 반갑게 보이고, 지금 시리즈 내내 인디애나가 뉴욕한테 리바운드가 안 되거든요. 물론 직전 경기는 너무 리바 차이가 많이 났던 거긴 한데, 얘네 시리즈가 최근 2경기가 모두 다 30점 차가 났잖아. 그 전에 이제 4경기 동안은요 4경기가 다 접전이었었거든요. 경기 한 1분 남기고까지 진짜 어디가 앞설지 알 수가 없는 경기 양상이었는데, 각자의 홈에서는 인디애나 홈, 뉴욕 홈에서는 아주 한쪽이 크게 압살을 하는 경기 양상이었었다. 저는 엄밀히 말하면 그게 비정상적이라고 봐요. 한쪽이 이렇게 크게 막 치고 나갈 만한 건덕지가 잘 안 보이는데, 저는 내일도 한번 치열한 양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오바도 괜찮고. 자, 보면은 이게 제가 플레이오프 기준으로 살핀 건데, 인디애나나 뉴욕이나 양팀 다 220점이 넘는 경기당 이런 점수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난 이런 것들이 제일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 원래 같으면 인디애나는 공격 일변도고 수비가 안 되는 팀인데, 뉴욕 역시도 원래는 수비가 좀 알아주는 팀인데 3점 슛 리그에서 가장 많이 쳐맞고 있고, 인사이드도 꽤나 허용을 하면서 뉴욕 역시나 실점이 많다. 이건 기본적으로 양 팀의 템포가 빠른 것도 기인하는 바가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오바도 좋게 보고 한번 뉴욕의 프랭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뉴욕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난 꽤나 이렇게 볼만한 것 같아. 저는 뉴욕 프랭에다가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요. 세리에가 한 경기 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내에서는 딱히
앞으로 뭐 얻어갈 게 별로 없어요. 나폴리는 2경기 남았고 피오렌티나는 3경기 남았는데 나폴리는 뭐 이 정도면은 지금 뭐 사실상 이번 시즌은 망한 거고 이미 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못 나가요. 다음 시즌에는 나폴리가 감독도 바꿀 거고 유럽 대항전도 없으니까 리그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무튼 현재 상황은 이렇다는 거고 나폴리 일단 빅터 오시면 없습니다. 지엘린스키도 올 시즌 끝으로 아마 이적할 게 유력한데 이렇게 핵심 전력들이 몇 명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오시멘이랑 지엘린스키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나폴리한테는 꽤나 큰 타격이다. 크바르츠엘리아도 올 시즌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 얘기가 나오고 오시멘 같은 경우는 이제 EPL 뭐 첼시라든지 이런 팀들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지엘린스키는 인터밀란이나 뭐 유벤투스 이런 데로 향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하고 무튼 나폴리가 꽤나 이렇게 빠지는 선수들이 있다는 점들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피오렌티나는 큰 결장은 없어요. 좀 이제 테크니션이라고 할 수 있는 소텔 정도. 이 정도 말고는 큰 결장은 없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그 벨로티 합류 이후에 상당히 좀 오바 게임도 많이 나오고, 득점적인 면에서는 좋아진 부분들이 있다. 제가 직전 경기, 몬자와의 경기도 오바를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경기가 오바가 터졌었고요. 저는 이거는 좀 고배당 도전하는 경기입니다. 나폴리가 일단 요즘에 되게 안 좋죠. 최근에 좀 어려운 상대도 많이 만났습니다. 볼로냐한테 놓치고, 제가 이 경기도 볼로냐 쪽을 봤었던 것 같아요. 볼로냐 프렘 봤나 막 그랬었는데, 볼로냐 쪽 봤는데, 이것도 전반전에 2대0으로 쉽게 갔고, 강등권 쪽에서 열을 내고 있는 우디네세랑도 비기고 로마랑도 비기고 엠폴리라든지 프로시노네 전부 다 강등권 팀한테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나폴리였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나는 못 먹어도 한번 피렌체 쪽을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나폴리의 최근 분위기가 이래요. 몬자 상대로 한번 원정에서 승리를 한 적이 있지만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많이 못 보였어. 그래서 결국에 올 시즌에 나폴리는 이제 스팔레티 감독도 없고요. 김민재도 팔면서 사실 이번 시즌이 안 좋게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양 팀의 역대 상대 전적 같은 것들 많이 보면은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나폴리를 못 잡아본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피오렌티나가 마지막으로 나폴리를 사냥에 성공했던 게 2018년이 마지막이에요. 나는 근데 좀 그런 생각을 해. 이때는 그래도 나폴리가 경쟁력이 상당히 있었던 시대다. 메르텐스나 인시니에 이런 친구들이 활약할 때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뭐 오시멘이나 바라첼리아 이런 친구들도 많이 활약을 해주면서 작년에는 우승까지 차지를 했는데 저는 지금이 요즘 같은 시기가 피오렌티나가 나폴리 상대로 한번 승점을 얻어갈 만한 큰 기회이지 않나. 양팀 다 뭐 딱히 올 시즌 이미 사실상 끝난 판국이라서 저는 이거 한번 피오렌티나 쪽 보려고 하거든요. 이건 뭐 일반승 배당도 꽤 괜찮고 그리고 뭐 햄무라든지 많이 이런 것도 노릴 법도 한데 저는 이거는 좀 고배당 노리는 그런 선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나폴리보다는 피오렌티나 쪽을 홈팀을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